서해 수호이날 기념식이 2020년 3월 27일 거행됐습니다. 이번에 특이한 점이 있었죠. 그것은 바로 문재인 씨 부부가 참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.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. 왜 참석했을까? 또 이제 와서 뭘 새삼스럽게, 이런 반응이었습니다. 왜 그런지는 다 알고 있죠. 그동안 계속 이 중요한 행사에 문재인 씨가 계속 외면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그런데 문재인 씨는 재수 옴붙은 사나이답게 이번에도 또 문제거리를 주저리 가지고 왔습니다.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이런 것들이죠. 째려봤다더라, 화환을 어떻게 치워버렸다더라 하는 이런 것들, 그런 이야기들이 같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 사건을 정리해 보려고 국방TV 유튜브 방송 그 영상을 봤습니다. 영상 제목이 제5회 서해 수호이날 기념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영상을 보고 좀 뜻밖이다,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. 이것은 국방TV 유튜브 자체에 대한 것이죠. 이번 편을 보고는 여자는 역시 얼굴이구나, 꾸미고 있어야 하는구나, 이런 거 하고 남자는 아부꾼이어야 하는구나,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이것은 안 좋은 일이죠. 실력으로 살아가는, 그리고 이 남녀 평등이라는 것이 바로 능력주의 시대가 되면서 나온 것인데, 여자가 다시 얼굴을 꾸미고 알랑거리고 또 남자가 손을 비비면서 아부를 하고, 이거는 엄청나게 뒤로 후퇴를 한 것이다. 인도 총리가 이번에 잘 못하면은 20몇 년을 후퇴한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이번에 이렇게 된 것도 중국 코로나 때문인가? 그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씨 때문인가?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우선 이 국방TV 유튜브를 진행하는 여군인 것 같았습니다. 견장에 마른 목걸이 3개씩 붙어 있었기 때문에 현역 군인인가 보다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여러분도 그 진행자를 본 적이 있다면 굉장히 나긋나긋한 피메일이다,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. 얼굴에 꽃단장을 한 것은 물론이고 군인이라고 해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죠. 그런데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? 공무원이 또 군인이 그 화장을 한 것과, 또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과할지 모르겠지만 반모임을 위한 화장과, 이것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? 이래서 공무를 집행하는 또 근무하는 사람의 그 화장보다는 눈에 띄더라,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 다음에 옷차림인데, 물론 행사용 제복일 겁니다. 장식이 굉장히 화려하고, 그것보다도 옷소매에도 그렇지만 가슴 전면에, 우리가 북한 군인들 보면은 훈장을 그냥 앞면을 다 채워서 달죠. 근데 이 사람은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느낌이 꼭 그랬습니다. 번쩍이는 장식이 가슴에 꽉 붙어 있고, 이래서 우리가 액세서리 파는 데 가보면 밑에 전깃불을 켜놓고 반짝이는 액세서리들을 쭉 꽂아 놓았죠.
그것을 몸에 걸치고 있는 것 같더라.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게 국방 TV인가? 우리 군인이 저런 이미지구나. 아무튼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인상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. 이번에 해군 정훈 공보실장 최태복 대령이 출연을 했습니다. 이번 그 행사를 설명하기 위해서. 그런데 이 진행자 여성이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. 해군의 정신 전력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도 나중에 다시 또 확인을 해보고 그랬는데, 이 사람이 해군을 대표하는 사람이구나. 그러면 해군 참모총장인가?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. 나중에 보니까 전혀 그것은 아니었죠. 해군의 정신 전력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 최태복 대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제5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은 특별히 문재인 씨가 주관한다.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주관이라는 말입니다. 문재인 씨가 주관한다. 그럼 문재인 씨가 주인이고 다른 사람들이 손님이다.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모든 언론에서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한다. 이렇게 보도를 했죠. 물론 이 국방TV 또 KTV 이런 종류의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영상에서도 문재인 씨 등이 들어올 때 주빈 입장 이런 자막이 나왔습니다. 손님이라는 것이죠.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. 그렇다면 최태복 대령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? 좋아서 미친 거냐?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너무나 좋아서 뭐든지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주고 싶다. 그것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. 그러나 최태복 대령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 그대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의무는 없습니다.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에 복종할 그런 의무만 있는 겁니다. 복종할 대상을 잘못 짚고 있다. 이런 것이죠. 이제 그 다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김정숙 여사가 째려봤다 하는 부분이고, 또 하나는 이것은 소소한 이야기인데 무려 22년 전에 은퇴한 야구선수. 그러면 이 사람은 야구선수와는 이제 관계도 없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, 그가 문재인 씨를 편들면서 우리 국민을 향해서 또 이날 행사의 주인공, 그 주인을 향해서 증오심을 표출했다 하는 이제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. 국방TV에 따르면 3월 27일 이 행사에서 헌화, 꽃을 바치고 분향, 그 향을 놓는 이 행사는 극히 통제된 상태에서 거행이 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 서해 수호의 날의 주역들이 이 행사에 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. 어떤 사람들이 했느냐? 물론 그 이유는 이 행사를 현충문 안쪽에서 했다. 밖에서 들어올 수 없게 통제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.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문재인 씨 부부 그리고 유가족 대표, 대표가 갔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그 부상당한 그 참전용사 이런 사람들은 못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정부 주요 인사가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자기들끼리 한 것이다.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천안함 폭침 전사자 유가족이
문재인 씨에게 이제 질문을 했다 하는 것이죠. 사실은 요청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. 천안함 폭침, 이게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.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. 이 안에 들어간 유가족은 이 통제된 상태에서 유가족 대표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. 이것이 분명하죠. 자기들이 통제했다고 하니까. 자, 그러면은 이제 째려봤다 하는 그 째려본 사건, 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바로 이제 이런 유가족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문재인 씨의 아내 김 여사가 그 유가족을 째려봤다.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? 지금 그 영상만 따로 이렇게 그 부분을 잘라서 이제 대단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영상을 보면 정말 새처럼 해가지고 째려보는 것처럼 보이기는 보였습니다.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별다른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. 이겁니다. 어쩐지 김 여사가 아니다. 이런 걸 느꼈습니다. 그 장면을 보면서.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 올해 초만 해도 김 여사 하면은 무엇을 떠올렸습니까? 어떤 단어? 살찐 여자 이러지 않았습니까?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좀 있는데도 터질 듯이 그렇게 빵빵한 찐빵 같은 이미지가 때때로는 귀여운 아이 같은 동안이라고 하죠. 어려 보이는 그런 느낌도 받곤 했는데 결국 김 여사는 나이에 비해서 아주 탱탱한 여자, 이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뚱뚱하다, 얼굴에 살이 많다,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비난을 한 셈이죠. 그렇다면은 이 째려봤다 하는 장면에서 김 여사는 그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르다. 여러분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. 아마 그렇게 느낄 겁니다.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혹시 지금 체중 감량 시술이라도 받고 있는 중인가.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이 이날 행사를 할 때 뒷모습이라든지 옆모습이라든지 또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걸어올 때 이럴 때 보면은 전반적으로 더 우람해졌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러니까 얼굴만 확 달라졌다. 이제 그런 것이죠. 그러니 올 초만 해도 계속 이제 비슷한 이미지니까 실제 연령보다 한 10년 젊어 보이는 김 여사 이랬는데 지금은 연령보다 10년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김 여사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러니 그 갭이 2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? 이 째려본 장면을 잘 보면은 눈두덩 부분이 심하게 푹 꺼져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양쪽 뺨이 평평한 정도가 아니고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다. 그러니까 오목해 보일 정도다. 그렇습니다.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입술 양 끝에서 아래로 턱 아래쪽으로 살이 좀 늘어졌다. 분명하게 늘어졌다. 이렇게 보이죠. 우리가 애완견 중에 불독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 보이죠.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올려놓은 사진을 찾아봤을 때 1월 22일 사진이 있는데 그때만 봐도 김 여사의 턱 부분이 V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끝부분이 삼각형 끝부분이 약간 뭉툭한 V자.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하면은 이 턱 부분이 U자, 영어 U자 이런 모습이다. 이런 것이죠.
그래서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김 여사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닌가. 사람들이 건강이 나빠지면 얼굴부터 살이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? 얼마 전에 짜파구리 먹을 때까지만 해도 전혀 안 그랬죠. 그랬는데 지금의 그 모습을 보면은 건강이 뭐 갑자기 나빠진다든지 했을 수 있다. 이제 그렇게 그것이 눈에 띄었다.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제 그 다음에는 22년 전에 은퇴한 야구 선수, 그리고 지금은 48세 전후 이 정도 됐다고 하죠. 그 강병규라는 네티즌인데, 사실 이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언론에 요번에 그 돌출 행동 때문에 뉴스 보도가 된 것이죠.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 앞에서 그 문재인 씨에게 그 천안함 폭침은 누가 저지른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그 유가족에게 그 할머니는 신원 조사 후 행적과 과거를 파헤쳐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. 이제 막 분노가 속에서 이글이글 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. 뭐 저거 잡아서 매우 쳐라. 뭐 거의 이런 분위기. 아마 이 강병규라는 사람이 문재인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이다. 그래서 세상에 눈에 뵈는 게 없구나. 이제 이렇게 보이는 이런 글을 이제 트위터에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? 이 강병규 씨가 한 말을 보면은 그 할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유가족은 할머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강병규의 할머니는 아니죠.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금도 이 남녀 차별을 하는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. 자기가 자기 할머니한테 할머니라고 부를 때는 이제 애정어린 호칭이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서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이에는 또 이웃집 할머니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 여성을 할머니라고 부를 때는 그것은 이제 늙어 빠진 것, 늙어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뭐 그런 식의 어떤 비하라든지 증오심이 담겨 있다.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. 그래서 남에게 할머니라는 이름은 부르는 것이 좀 위험하죠. 더구나 이 강병규 씨가 지금 48세라고 한다면 자기가 할머니라고 부르려면은 적어도 자기보다 이제 한 35세 이상, 40세 이렇게 보통 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이제 분노라든지 증오의 표현이다.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. 우선은 그 할머니의 신원조사를 해야 된다. 이게 이제 무섭게 겁을 주는 것이죠. 저거 끌어다가 신원조사 해야 된다. 그런데 강병규 씨가 이거 무식한 겁니다. 그날 그 현충문 안에 들어갈 만한 신분이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? 지체 높은 분이라는 거를 미처 몰라본 것이죠. 신원 확실합니다. 이게 쓸데없는 소리 한 것이고, 그 다음에 과거의 이 사람의 행적과 과거를 파헤쳐라. 무슨 비밀 경찰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할 만한 이야기죠.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마 좌파들이 어디서 잘못 들어간 정보라든지 혹은 사고방식이 꼬여서 이 민주주의 세계에 살 만한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좌파들이 리마연에 와서도 이런 소리를 합니다. 저것들 행적과 과거를 파헤쳐야 된다. 그래서 감옥에 쳐 넣어야 된다. 이제 이런 글들을 쓰고 하는데
정말 좀 그 무식한 소리 좀 작작해라.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사람의 행적과 과거를 파헤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죠. 이게 사찰입니다. 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 사찰을 하도 하니까 좌파들이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가?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, 어떻든 문재인 씨에게 이런 거 하라고, 사찰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. 그러면 당장 잘립니다. 청와대에서 끌려 나온다. 그런 것을 강병규 씨는 모르는 모양이다. 이 모르는 것이 세상에 제일 무섭다는 얘기가 있죠. 바로 그런 케이스다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는 행적과 과거를 파헤쳐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그 행적과 과거를 털어서 그 먼지 털듯이 털어서 그 다음에 형사처벌을 한다 이러는데, 사람들 털어서 형사처벌할 만한 거 안 나옵니다. 그거 잘 모르는 모양인데,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형사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거나 그 과정을 보거나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, 그냥 지나가는 국민을 불러다가 막 먼지털이로 털면 형사범죄를 저질렀다,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. 우리 국민 중에 99%가 범죄 안 저지르고 삽니다. 이 좌파들은 도대체, 국민들은 밥 먹듯이 범죄를 저지르는 줄 알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, 그거 아니다. 좀 그만 무식하자. 그래서 이 좌파들, 좌파라고 이제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. 그들이 지금도 SNS 상에서 본 노릇을 하면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멀쩡한, 결코 가짜뉴스가 될 수 없는 거를 가짜뉴스다, 뭐 영어까지 또 외워와가 카피해갖고 와서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, 이제 지금이 선거 전국인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, 제일 피해야 하는 것이 무식한 자들이다. 이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, 그리고 헌법과 법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이다. 이것은 명심해야 할 겁니다. 다른 거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무식하면 안 된다. 이거만큼은 우리가 선택할 때 1번으로 놓고 판단을 합시다. 강병규 씨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. 청와대 경호원 전부 잘라야 한다. 이것도 역시 그의 무지로 인한 것인데, 경호처장을 자르는 것은 괜찮습니다. 그래서 강병규 씨가 뭐 머리띠를 매든 뭐 1인 시위를 하든 경호처장 자르라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,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는 또 청와대에게 만만하게 대하면 죽는다는 거 보여줘라, 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. 그러면 누가 죽느냐? 국민이 죽는다 이것이죠. 청와대 입장에서. 그러면 이게 바로 포악한 독재자의 홍위병이 하는 짓이 이거구나. 이제 우리 모두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청와대, 문재인 이런 자들에게 잘못하면 죽는다. 아직 국민이 지금 이 소리 들은 거 아닙니까?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. 아무튼 이번에 이러한 것이, 이번 뉴스로 무식한 홍위병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이다, 그걸 알게 됐습니다. 이것은 우파니 좌파니 하는 그것을 떠나서 그야말로 폭력을 휘두르는 그 권세를 믿고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을 겁주고 실제로 가해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이런 자들이 있다. 만일 그가 친문이라고 한다면 친문은
범죄 집단이다.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.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몰려다니는 애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려 48세라고 합니다. 48세가 돼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. 그러면 뭐 됐다. 이렇게 보는 것이죠. 계속 이런 행위하면은 형사사법기관이 알아서 처리를 할 겁니다. 이제 그 다음으로 할 이야기가 문재인이 전사자 유가족 그리고 참전용사 등 이날의 주역이다, 주인이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갖다 놓은 조화, 화환 이런 것이 되겠죠. 그것을 치워버린 사건이 또 뉴스가 됐습니다. 조선일보에서 참전용사 권기형 씨의 글을 소개를 하는 그런 뉴스를 실었습니다. 그러니까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행사 전날인 3월 26일 그 묘역에는 서해 수호 측에서 갖다 놓은 조화가 놓여 있었다. 여러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행사 당일인 3월 27일에는 그 서해 수호 측에서 갖다 놓은 조화들이 다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. 그러면 3월 27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? 그때 문재인 씨가 국화 이벤트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꽃바구니 하나에다가 흰 국화 55송이씩을 꽂은 이 꽃바구니를 55개를 가져와서 각 그 비석 앞에마다 놓는 그런 국화 이벤트를 한 것이죠. 그런데 이 꽃다발에 보면은 리본이 달려있고 문재인 이렇게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국립묘지 안에 풍경이 그 광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? 우선 그 제일 앞쪽에 각 묘역마다 제일 앞쪽에는 키가 큰 그 화환, 문재인 대형 화환이 세워져 있습니다. 거기에 또 물론 문재인 이렇게 쓰여 있죠. 그 뒤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각 비석마다 이 흰 국화 화분이 있고 거기에 리본이 늘어져서 문재인 이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. 도열을 해 있는 것이죠. 그 보면은 문재인 이게 이제 쫙 깔려 있는 겁니다. 그 영상을 보다 보면 도중에 그 묘역 사이로 길을 따라서 검은 승용차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장면을 잠시 보여주는데 어쩐지 그걸 보면서 그 예전에 봤던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그 여러 가지로 만들어졌죠. 모래시계라고 하는 그 악한 권력자 그쪽이 몰락해 가는 장면이 있었던 그것이 떠올랐습니다. 결국 저 장면이 악의 몰락을 보여주는가? 어차피 죽음만 가득한 그 영역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서해 수호의 날을 지금까지 지켜온 그날의 주인들, 그들의 화환은 어디로 갔는가? 이것이 뉴스로도 보도가 됐죠. 그것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치워져서 언덕 아래 한쪽에 모아놓았다.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참전용사 권기형 씨에게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. 문재인 씨의 화환하고 치워놓은 화환을 한 화면에
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담아놓은 사진이 있느냐. 이제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. 그 둘은, 그 양측은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.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을 문재인 씨 화환을 놓고 치워버렸는데 치워져 있는 곳까지 이 거리는 상당한 거리다. 그러니까 아주 멀찍이 치웠구나. 그것을 알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. 지금까지 참 그냥 가서 기념식을 차분하게 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둘러보고 왔으면 됐을 걸. 이렇게 하고 나니까 문제만 계속 쌓였다. 첩첩이 쌓였다. 그것을 알 수 있죠. 그러면은 문재인 씨는 왜 지금까지 안 가다가 제5회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했을까? 그렇게 가게 되면 김정은이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 분명한데 왜 갔을까? 여기에 대해서 대중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. 선거가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가야지. 글쎄 그거 보고 문재인 씨에게 애국심이 있다. 문재인 씨가 그래도 대한민국 편이다. 김정은이 편보다는 대한민국 편이다. 저 사람이 우리 국민에게 충성하는 일꾼이다. 국민이 그렇게 바뀔 것인가? 그건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어떻든 한 가지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이 아마 문재인 씨도 지금쯤은 죽겠다 하는 그 생각으로 거기 갔을 것이다. 이쪽이 더 납득이 되지 않겠는가?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어떻든 가기로 했고 이벤트도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겠죠.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? 그 김 여사의 곱지 않은 눈길 때문에 또 멍청한 홍위병이 세도를 부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문재인 씨의 홍위병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스스로 홍위병이라고 나선 것은 맞죠. 그 다음에 묘역 전체를 하얀 국화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이름으로 뒤덮어주고자 했던 그 아부꾼들 때문에 그래서 일을 망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저런 문재인 지긋지긋하다 싫다 국민들이 이러는 것이죠.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? 경제가 말이 아닌 거, 또 이 질병관리 이게 말이 아닌 거. 그런데 거기에서도 때때로 깃발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박수 쳐주세요. 이러니 국민들이 그 인내력이 바닥이 났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결국 모든 것이 다 문재인 씨의 숙명이다. 그리고 그 숙명은 피할 수 없다. 벌써 몇 년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숙명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물론 인간적으로 안 됐다는 마음은 있습니다. 그것은 우리의 인성이고 그리고 이루어져야 할 일은 이루어질 대로 갈 것이다. 그렇게 보는 것이죠.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.